여러분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새벽 3시까지 뒤척이셨습니까? 간신히 잠들었다가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는 잠을 못 이루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는 무겁고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셨습니까? 낮에는 졸리셔서 소파에 앉으면 그냥 꾸벅꾸벅 조시지만 밤만 되면 잠이 안 오셨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이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30년 동안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하면서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직접 치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계신 저녁 식사가 불면증의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중 70% 이상이 사실은 약이 전혀 필요 없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어머니가 증명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김현익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30년간 오직 어르신들의 건강만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2만 3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했고 그중 8천 명 이상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5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친어머니 말씀입니다. 당시 어머니는 78세셨는데 15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2알씩 드셨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밤 11시에 누우셨다가 새벽 2시까지 뒤척이시고 간신히 잠드셨다가 새벽 4시면 또 깨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잠을 못 이루셨어요. 하루에 고작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하셔서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좋아하시던 등산도 못 가시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와도 놀아주실 기력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의사인데, 제가 전문의인데 정작 우리 어머니는 못 고쳐드리는 거예요. 약을 바꿔드려도 소용없었고 용량을 늘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고쳐드리겠다고. 그래서 미친 듯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유명 대학의 수면 연구 논문들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하버드 의대, 스탠포드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일본 도쿄 대학의 최신 연구들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들, 더 랜셋에 발표된 연구들, JAMA에 게재된 임상시험 결과들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놀라운 진실을요. 불면증의 85%에서 90%는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저는 즉시 어머니께 제가 발견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를 완전히 바꿨고 특정 음식들을 특정 시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밤 11시에 주무셨는데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안 깨셨어요. 6시간을 푹 주무신 겁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밤 10시에 자연스럽게 잠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에는 아침 6시까지 8시간을 주무셨어요. 밤새 한 번도 안 깨시고요. 한 달 후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고 매일 아침 새벽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웃으시고 손주들 돌봐주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78세의 나이에 새 인생을 사시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들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다.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방법을 전국의 모든 어르신들께 알려드리겠다고. 여러분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겪고 계시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1시, 2시까지 천장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양을 세어보기도 하고 이불을 이리저리 당겨보기도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까? 겨우 잠들었다가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 잠을 못 이루십니까?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그대로 아침까지 뒤척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십니까? 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십니까? 낮에는 졸리셔서 텔레비전 보다가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십니까? 그런데 막상 밤만 되면 또 잠이 안 오십니까? 배우자가 코를 골거나 뒤척이면 바로 깨십니까?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져서 시계 소리, 빗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에도 잠을 못 이루십니까?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달 이상 계속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뭐.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92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밤 9시면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9시간을 푹 주무십니다. 92세의 말입니다. 그런데 60대인 제 환자 중에는 3시간, 4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나이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특히 저녁 식습관이 결정적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3,200명의 불면증 환자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의 87%가 저녁 6시 이후에 특정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의 93%는 저녁에 특정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고요. 그 음식들이 뭔지 궁금하시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전에 먼저 아셔야 할 무서운 진실들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시면 뇌에서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가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입니다. 2023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만 제대로 못 자도 이 독소가 33%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2022년 더 랜셋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면역 세포 기능을 40% 이상 떨어뜨린다고 밝혔습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2021년 JAMA 연구 결과 수면 부족인 사람은 당뇨 위험이 3배에서 4배 높아집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병 위험도 커집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2023년 에이지 언드 AGING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 환자는 치매 위험이 건강한 사람보다 5배에서 7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짜증이 늘고 우울감도 심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의사인 저도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보았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로 삶의 질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82세에 처음으로 푹 잔 할머니 20년 만에 수면제를 끊은 75세 할아버지 30년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한 74세 할머니.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다음 영상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아까우니까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남겨 주십시오. 서울에서 봅니다. 부산에서 봅니다. 이렇게요. 제가 전국 방방곡곡 어르신들의 건강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안에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는 법과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시면 지금 겪고 계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진료한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된 뒤 석 달 만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뭐.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95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밤 9시면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9시간을 푹 주무십니다. 그런데 60대인 제 환자 중에는 4시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나이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3,200명의 불면증 환자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의 87%가 저녁 6시 이후에 특정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의 93%는 저녁에 특정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음식들이 뭔지 궁금하시죠? 먼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십시오. 첫째, 커피와 녹차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초콜릿도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초콜릿에 카페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커피 한 잔의 절반 정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초콜릿 드시면 밤에 잠 못 이룹니다. 둘째, 매운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떡볶이 이런 거 저녁 늦게 드시면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이룹니다. 매운 음식은 체온을 올리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새 기침하고 가슴이 쓰려서 잠을 못 주무시게 됩니다. 2022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매운 음식을 먹은 사람은 수면의 질이 42% 낮아진다고 합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전, 부침개 이런 거 저녁에 드시면 소화하는데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은 계속 일하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넷째,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마시면 잘 잔다고 생각하십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새벽 2시, 3시에 깨게 됩니다. 술은 얕은 잠만 오게 하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2021년 슬리프 메디슨 저널 연구에서 알코올은 렘 수면을 35% 이상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거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여섯째, 짠 음식입니다. 저녁에 짜게 드시면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됩니다. 일곱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 갈비 이런 거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고 잠을 못 이룹니다. 여덟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저녁에 드시면 카페인도 문제지만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잠을 방해합니다. 아홉째,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는데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카페인이 몸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8시간에서 12시간 걸립니다. 열째, 과일 중에서도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자몽 이런 거 저녁에 드시면 산 때문에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이룹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먹으면 좋으냐는 거죠. 제가 5년간 연구한 결과 잠을 잘 오게 하는 음식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3가지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춰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 뇌에 들어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이 세로토닌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잠이 오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바로 이 트립토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누트리언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수면의 질이 67% 향상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긴장했던 몸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야 잠이 오잖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고 눈꺼풀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심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수면을 방해합니다. 2022년 저널 오브 리서치 인 메디컬 사이언서즈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은 노인들의 불면증이 43%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육이란 것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꾸는 일을 돕습니다. 비타민 B6이 없으면 아무리 트립토판을 많이 먹어도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3가지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을 저녁에 드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일까요?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셨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을 오늘 저녁부터 바로 드셔 보십시오.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1번 음식 달걀.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에이, 달걀이요? 그냥 흔한 달걀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달걀입니다. 하지만 이 흔한 달걀이 얼마나 놀라운 음식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달걀 하나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많이 들어 있죠. 그리고 비타민 B6, B12도 가득합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1년 누트리셔널 뉴로사이언스 연구에서 콜린 섭취가 인지 기능을 28%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8세이신데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매일 드셨죠. 그런데 제가 이 할머니께 매일 저녁 계란찜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녁 7시에 부드러운 계란찜 한 그릇이요. 3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1시간 빨라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수면제 없이 주무셨고요. 2주 후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약을 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새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달걀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에 드실 때는 절대 프라이로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튀기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계란찜이나 삶은 달걀이 최고입니다. 특히 계란찜을 만들 때 우유를 조금 넣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많거든요. 달걀 2개에 우유 반 컵 넣고 푹 찌십시오. 간은 아주 약하게 하시고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깨거든요. 계란찜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 2개를 그릇에 깨서 잘 풀어 주십시오. 여기에 미지근한 우유 반 컵을 넣고 섞어 주십시오. 소금은 한 꼬집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중불에서 15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완벽한 수면 음식이 완성됩니다. 이번 음식 고등어.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생선이요? 네. 그것도 고등어입니다. 연어나 참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우리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게 하고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시거나 몸에 염증이 있으면 잠을 못 이루시잖아요. 고등어가 이런 염증을 줄여줘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 놀라운 건 고등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하다는 겁니다. 비타민 D 부족하면 불면증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2022년 누트리언츠 저널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을 못 봐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등어가 이걸 해결해 줍니다. 제 환자 중 김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75세이신데 매일 밤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못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낮에 너무 졸리셔서 운전도 못 하시고 약속도 잊어버리시고 그러셨죠. 할아버지는 이 때문에 정말 우울해 하셨습니다. 낮에 졸려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좋아하시던 등산도 못 가시고 집에만 계셨거든요. 제가 이 할아버지께 일주일에 3번 저녁에 고등어 구이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단 저녁 6시 전에 드시고요. 2주 만에 새벽에 안 깨신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낮에 정정하게 활동하십니다. 지금은 등산도 다니십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내가 다시 살 것 같아요. 친구들이 내가 젊어졌다고 그래요. 고등어는 구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림도 좋고요. 단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염분이 많으면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깨거든요. 소금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 C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굽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어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닦아 주십시오.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리고 15분 정도 재워 두십시오. 그리고 중불에서 양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 주시면 됩니다. 다 구워지면 레몬즙을 뿌려서 드십시오. 3번 음식 호박. 세 번째 기적의 음식은 호박입니다. 특히 단호박이 최고입니다. 늙은 호박도 좋고요. 호박에는 탄수화물이 적당히 들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도 낮춰주고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혈압이 높으면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거든요. 호박이 이걸 예방해 줍니다. 더 중요한 건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O로 바뀌는데 비타민 O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박 먹으면 수면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호박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좋게 해서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박영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82세이신데 평생 잠을 잘 못 주무셨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러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밤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주무시고 깨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 졸려서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소파에서 조는 게 일상이셨답니다. 이 할머니께 매일 저녁 단호박 찐 거 한 조각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밥 대신 드시라고요? 놀랍게도 2주 만에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8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푹 잠드신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호박을 드시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잘 잘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호박은 찌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도 됩니다. 그냥 드셔도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늙은 호박은 죽을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따뜻해서 몸도 편안해지고요. 단 호박에 설탕이나 꿀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당분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새벽에 깰 수 있습니다. 단호박 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반으로 자르십시오. 씨를 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십시오.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담고 물을 조금 뿌린 다음 랩을 씌워서 5분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단호박이 완성됩니다. 4번 음식 두부. 네 번째 기적의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요? 네. 평범한 두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부가 정말 대단한 음식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단백질 안에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보다 소화도 잘 되고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특히 여성분들의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 이후 불면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부가 이걸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저녁에 두부 한 모 드시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제 환자 중에 최동식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70세이신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이게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거든요. 할아버지는 밤에 5번에서 6번씩 다리 쥐 때문에 깨셨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드시니까 결국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께 매일 저녁 순두부찌개나 두부조림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리 쥐가 안 난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오시고요. 지금은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십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게 꿈인가 싶어요. 아침까지 푹 자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두부는 조림으로 드시거나 찌개로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부드럽게 익혀서 드십시오. 단 두부를 튀기면 안 됩니다. 유부나 두부튀김은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부에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마십시오. 매우면 속이 쓰여서 잠을 못 이루거든요. 순두부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 다시마 육수를 내십시오. 거기에 순두부를 넣고 끓이십시오. 간은 국간장으로 아주 약하게만 하십시오. 파와 버섯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절대 맵게 하지 마십시오. 5번 음식 바나나. 5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정말 완벽한 수면 음식입니다.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특히 칼륨이 많아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바나나의 칼륨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자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분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걸 도와줍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도 좋게 해요.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21년 셀 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제 환자 중에 정미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67세이신데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밤마다 걱정이 많으셔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마다 뒤척이셨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서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이 할머니께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1개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음이 편안해지셨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오시고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바나나 하나 먹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나요? 걱정이 줄어든 것 같아요. 바나나는 그냥 드셔도 좋고 우유에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바나나 우유 정말 좋습니다. 단 바나나는 잘 익은 걸로 드십시오. 덜 익은 바나나는 소화가 안 됩니다. 겉껍질에 갈색 점이 있는 거 그게 제일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우유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믹서에 넣으십시오. 따뜻한 우유 1컵을 붓고 갈아 주십시오. 꿀을 1티스푼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 우유가 완성됩니다. 6번 음식 호두. 6번째 기적의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거든요. 체리 다음으로 멜라토닌이 많은 음식입니다. 호두 한 줌이면 하루에 필요한 멜라토닌의 절반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호두의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엽산도 풍부해서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강병호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73세이신데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셨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으시고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밤에 잠도 못 이루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께 매일 저녁 호두 5개에서 6개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잠도 잘 주무신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깜빡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밤에 푹 자니까 낮에 머리도 맑아요. 호두는 그냥 드셔도 좋고 꿀에 재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꿀에도 트립토판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단 호두는 하루에 7개에서 8개 정도만 드십시오.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이 많아서 살이 찝니다. 꿀 호두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십시오. 유리병에 호두를 넣고 꿀을 부어 주십시오. 호두가 완전히 잠기도록요. 이틀 정도 재워두면 됩니다. 매일 저녁 호두 5개에서 6개씩 꺼내서 드십시오. 7번 음식 체리. 7번째 기적의 음식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이 가장 많은 과일입니다. 특히 신맛 나는 타트 체리가 좋습니다. 하지만 생체리는 비싸고 구하기 어렵죠. 냉동 체리나 건체리도 괜찮습니다. 영양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체리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체리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게 관절염, 통풍,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윤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80세이신데 관절염 때문에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밤마다 몇 번씩 깨셨습니다. 진통제를 드셔도 효과가 별로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낮에도 계속 피곤하시고 기분도 우울하셨습니다. 이 할머니께 매일 저녁 냉동 체리 10개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2주 만에 염증이 줄어들면서 통증도 줄고 잠도 잘 오셨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체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무릎 통증도 줄고 잠도 잘 자요. 체리는 그냥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또는 따뜻한 물에 우려서 체리차로 드셔도 좋고요. 체리 요거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냉동 체리 10개를 넣으십시오. 꿀을 한 티스푼 뿌리고 잘 섞어 주십시오.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 8번 음식 우유. 8번째 기적의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다들 아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따뜻한 우유가 좋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입니다. 잠들 때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따뜻한 우유가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우유의 칼슘은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서인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68세이신데 수면제를 15년 동안 드셨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불안해서 못 끊으셨답니다. 할머니는 수면제 없이는 절대 못 잔다고 믿으셨습니다. 한 번은 약을 안 드시고 자려고 했는데 불안해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약을 드셨답니다. 이 할머니께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조금씩 줄여 나갔습니다. 첫 달에는 수면제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둘째 달에는 4분의 1로 줄였고요. 셋째 달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우유만 드시고 푹 주무십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자요. 제가 이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십시오.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면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요. 여기에 꿀 한 티스푼을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계피 가루를 조금 뿌려도 좋고요.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9번 음식 키위. 9번째 기적의 음식은 키위입니다. 키위요? 네. 흔한 키위입니다. 그런데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4주간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씩 먹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13% 증가했답니다. 이 연구는 2011년 에이저 퍼시픽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누트리션에 발표됐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옵니다. 키위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밤에 푹 자면서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한명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76세이신데 평생 예민하셔서 잠을 잘 못 주무셨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시고요. 할아버지는 옆집에서 기침 소리만 나도 깨셨습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 빗소리, 시계 소리 다 신경 쓰이셔서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이 할아버지께 매일 저녁 키위 2개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신기하게 예민함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잠도 깊이 주무시고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옆집 소리가 들려도 안 깨요. 아침까지 푹 자요. 키위는 숟가락으로 떠 드시면 편합니다.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파먹으십시오. 딱딱한 거 말고 말랑말랑한 거로 드십시오. 잘 익은 키위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더 많습니다. 키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게 잘 익은 겁니다. 딱딱한 건 아직 덜 익은 거고요. 너무 물렁한 건 너무 익은 거니까 피하십시오. 10번 음식 카모마일 차. 10번째 기적의 음식은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은 수천 년 전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어 온 천연 약초입니다.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뇌에서 진정 효과를 냅니다.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모마일은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더부룩함을 줄여주고 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제 환자 중에 이영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72세이신데 불안증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밤마다 걱정이 많으셔서요.
할머니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으로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셨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응급실에 가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이 할머니께 매일 저녁 카모마일 차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꿀을 넣어서요. 2주 만에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답니다. 걱정이 줄고 잠도 잘 오시고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카모마일 차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카모마일 차는 티백으로 사서 드시면 편합니다. 뜨거운 물에 5분 우려서 드십시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화장실 때문에 깨실 수 있습니다. 카모마일차 우리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컵에 카모마일 티백을 넣으십시오. 80도에서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부으십시오. 너무 뜨거운 물은 향이 날아갑니다. 5분 정도 우려 주십시오. 티백을 빼내고 꿀 1티스푼을 넣으십시오.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10가지 기적의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을 그냥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드십시오. 6시에 저녁 드시고 9시에 주무시면 딱 좋습니다. 소화가 완전히 끝난 후에 잠들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가볍게 드십시오.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십시오. 부드럽게 익힌 음식이 좋습니다. 셋째, 수면 음식은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드십시오. 9시에 주무신다면 7시 반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넷째, 양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줘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체리 10개에서 15개, 바나나 1개, 호두 7개에서 8개, 우유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음식을 조합해서 드십시오. 트립토판이 든 음식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우유, 호두, 꿀, 체리, 요거트처럼 조합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거든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단 것들, 라면, 치킨, 피자 같은 기름진 음식들. 술도 절대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처음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새벽에 깨거든요. 그리고 물도 저녁 8시 이후에는 조금만 드십시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깹니다. 한 모금씩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드십시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81세이신데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매일 2알씩 드셨죠. 이 할아버지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저녁에는 고등어나 달걀을 드시고 8시에는 바나나 우유를 드셨고요. 첫째 주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거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만 더 해보십시오. 우리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12시간을 잤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셋째 주에는 수면제를 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넷째 주에는 완전히 끊으셨고요. 지금은 매일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잠드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81세의 나이에 새 삶을 사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게 꿈인가 싶어요. 내가 약 없이 잘 수 있다니.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손주들이랑 놀 힘도 생기고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74세이신데 우울증과 불면증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30년 동안요. 이 할머니는 정말 심각하셨습니다.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밖에 못 주무셨거든요. 그것도 자주 깨면서요. 할머니께 식단을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고등어와 단호박을 드시라고 했죠. 수면 음식으로는 키위 2개와 카모마일 차를요. 첫 2주는 힘드셨답니다. 별 변화가 없으셔서요. 그런데 3주째 되는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는 시간이 빨라졌답니다. 그리고 깊이 주무시기 시작했고요. 한 달 후에는 5시간에서 6시간을 주무셨습니다. 2달 후에는 7시간을요. 놀라운 건 우울증까지 좋아지셨다는 겁니다. 잠을 잘 자니까 기분이 좋아지신 거죠. 지금은 친구들 만나서 웃으시고 손주들 돌봐주시면서 행복하게 사십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74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불면증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것을요.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요. 그것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로요. 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팁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너무 더우면 잠을 못 이루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어둡게 하십시오.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치십시오. 둘째, 낮 시간 활동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꼭 쬐십시오. 30분만 산책하셔도 됩니다.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낮에 적당히 활동하십시오. 너무 가만히 계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셋째, 낮잠은 조심하십시오.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십시오. 그것도 오후 3시 전에요. 넷째, 잠자리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주말에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같은 루틴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카모마일차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감사 일기 쓰기 이런 식으로요. 다섯째, 스마트폰과 TV를 멀리 하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절대 보지 마십시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십시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걱정이 많으시면 잠이 안 옵니다. 자기 전에 명상을 하시거나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곱째, 운동을 하십시오. 하지만 저녁 늦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되거든요.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십시오. 가볍게 걷기만 해도 됩니다. 여덟째,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십시오. 하루 물 섭취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녁 8시 이후에는 조금만 드십시오.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시면 다시 잠들기 어려우니까요. 아홉째, 통증이 있으시면 꼭 치료하십시오. 관절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십시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적습니다. 열째,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십시오. 침대는 잠이라는 공식을 우리 뇌에 심어야 합니다. 자, 이제 특수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분이 있는 음식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나나, 체리는 적게 드십시오. 대신 호두, 두부, 달걀, 고등어를 더 드십시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적게 드십시오.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밤에 목이 마릅니다. 칼륨이 많은 바나나, 단호박, 키위를 드십시오. 칼륨이 혈압을 낮춰줍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과 칼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십시오. 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십시오.
계란찜, 호박죽, 순두부찌개 같은 거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